자, 이제부터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꼬리물기를 이용한 또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합도 배웠고, 또 성분을 이용한 합도 배웠고, 그리고 시점을 계속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차도 배웠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 거죠.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젠 뭘 배울 차례냐면 곱을 배울 차례야. 곱셈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벡터끼리의 곱. 벡터끼리의 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내적만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적만 배우도록. 오케이? 내적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과 외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적은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스칼라량이야. 외적은 결과가 벡터량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내적에서는 크기만 존재한다는 거지, 결과가. 외적은 크기와 방향까지 존재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내적만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 결과는 항상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내적의 정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내적의 정의는 일단은 우리가 정의니까 닥치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표현은 이렇게 곱셈기호는 아니야. 그래서 dot이라고 읽어요. dot, a dot b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는 a 내적 b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건 정의인 거야. 절대값 a의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랑 그 다음에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적의 정의입니다. 내적의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살짝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사이각이 있을 때 사이각이 이렇게 있을 때 우선 내적의 의미는 물리학적인 생각과 기하학적인 생각이 어쩌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곱셈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런 곱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곱셈은 수직선상에서 표현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였어. 그러면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만약에 하나 더 할까? 네, 이렇게 해서 요거 3이야. 요걸 만약에 B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B는 당연히 2 곱하기 3에서 6. 당연히 얘는 스칼라량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지, 곱셈을.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슨 소린 거냐면 얘는 같은 방향으로의 두 개의 곱셈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당길 때 운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다시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았다는 거지. 물리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곱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곱셈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였었냐면 같은 방향으로의 두 값의 곱셈이라고 봤던 거야. 자, 만약 곱셈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봤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었었고 여기 1, 2라고 봅시다. 여기는 1, 2, 3, 마이너스 3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봤다면 여기에서의 A 곱하기 B는 뭐가 될까요? A 곱하기 B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왜냐면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뛴 두 값의 곱은 음수가 나와버리네. 그죠?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벡터에서는 방향이 멋대로 아닙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곱셈의 정의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의 곱셈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과거에 정의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향의 두 벡터를 곱셈하라고 한다면 어느 한 벡터를 한쪽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불필요한 거 지우고 갈게요. 무슨 말인 거냐면 요 A 벡터 있죠? 요 A 벡터를 B 벡터로 만약에 힘을 이렇게 줬다면 예를 들어보는 거 힘을 이렇게 줬다면 물체는 여기에 있었던 어떤 물체는 이동하는 방향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얘가 이동 방향이야. 그죠? 여기 지면이라고 한번 볼게요. 지면. 근데 만약 힘을 요 따위로 줬다면 어떻게 이동을 해? 이동 방향은 여전히 지면을 따라서 이동할 테니까 그죠? 요렇게 이동하겠죠. 똑같이 이동하겠죠. 근데 힘을 준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달라.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힘이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거냐면 요만큼을 다 힘을 받은 게 아니라 얼만큼? 요만큼만 힘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녀석, 자 힘을 준 방향 있잖아요. 그거 힘을 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체 이동 방향으로의 힘만을 계산한다면 수선을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받은 힘이 되겠죠. 이동한 방향으로 받은 힘이 되겠죠. 그럼 곱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요 길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길이. 요거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할 건데 나중에 우리 기하에서 뒤에서 배웁니다. 정사형 그림자는 뜻인 거야.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쬐을 때 수직으로 빗을 내리쬐을 때 지면에 생긴 그림자 정사형인 거예요. 요 정사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우리 길이만 계산해 보자 이거지. A의 코사인 세타 동의되시죠? A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이게 요 길이야. 요 길이야 여기.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의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다시 요게 만약에 A였다고 하시고요. 이번엔 요게 만약에 B였다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 곱셈을 하라고 한다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만큼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요만큼은 B 벡터의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곱셈을 하시오라고 말하면 당연히 얘랑 누구랑 곱셈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곱셈하면 되겠지. 이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네. 무슨 말이냐면 A.B나 B.A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야?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를 B 쪽에 정사형을 내리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되겠지. 됐습니까? 응.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옆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요 옆에 요거 뭐냐면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자, A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A1, B1이라고 하고 A1, A2라고 하고 오케이?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라고 하면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럼 얘네들 A.B를 하게 되면 X 성분끼리의 곱과 Y 성분끼리의 곱의 합인 거야. 끼리끼리 곱의 합인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오타가 생겼네. 여기가 뭐가 될까요? A2가 되겠죠. 그죠? 네, A2가 되겠습니다. 끼리끼리 곱해요. 그럼 선생님 얘 증명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 증명. 요 녀석을 증명해 봐야 됩니다. 그죠? 얘를 증명해야 돼. 증명. 자, 요거 증명은 뭘로 해볼 거냐면 요 증명 코사인 제2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코사인 제2 법칙. 코사인 2를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이건 내가 안 해. 너희들이 해야 돼.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직교 좌표계에서 이렇게 직교 좌표계에서 이제 이렇게 벡터 하나가 있었고요. 이 벡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B 벡터라고 하고 요걸 A 벡터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성분을 금방 뭐라 그랬지? B1, B2라고 하고 여기를 A1, A2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근데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삼각형. 요게 끼인각. 끼인각 나면 항상 코사인 제2법칙이 떠오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내적, 즉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식을 성분으로의 내적을 이끌어낼 거예요.
뭘 이용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알파벳을 붙여드릴게요. 여기를 O,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하면 살짝 올릴게요. 코사인 제2법칙이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자, AB 벡터의 길이 뭔지 아시죠? 코사인 제2법칙 얘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노? A 벡터 제곱 더하기 B 벡터 제곱이잖아. 그게 뭐지?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 맞나요? 더하기 맞아? 빼기야 더하기야. 잘 생각해봐. 코사인 제2 법칙 어떻게 생겼노? 그쵸,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가 될 것이고요. 5A 더하기 절대값이죠. 5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냄새가 납니다. 왜 냄새가 나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요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럼 그게 여기 보이고 있죠. 이만큼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린 요 녀석이 각각을 성분으로 다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직접 증명해 보세요. 직접 증명. 선생님이 안 해줍니다. 직접 증명해 보기.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용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고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성분으로 내적을 표현할 땐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 두 개가 같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사이각이라고 말했는데, 참 이것도 당연한 얘기라고. 세타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하기로 했어. 왜 그런 거냐? 아니,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세타야. 그럼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을, 사이각을 이거라고 말하는 또라이는 없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세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조건 파이 이하 0인과 파이 이하의 사이의 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큰 각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자, 이게 A 벡터야. 자,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미리 말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긴 벡터가 A 벡터고, 이번엔 이렇게 생긴 벡터가 B 벡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내가 A라고 하고요. 요걸 내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각이 요게 되겠네요. 그죠? 세타. 그러면 얘는 당연히 A, 금방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요 세타가 둔각이 돼 버렸네. 그럼 코사인 셋 둔각은 음수가 되겠죠. 아, 이게 둔각이 되니까 이게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 B를 했는데 얘는 이렇게 표시될 거고, 요건 요건 뭐 어떻게 될까?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 내적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군요. 어떤 경우에? 요 녀석이 둔각일 경우에, 요거 둔각일 경우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렇게 왜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냐면, 야, 네,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게 A잖아요. 여기 A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값과 요 값을 곱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설명했어? 여기서 설명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적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될 거고, 내적은 주로 어디에도 또 많이 쓰이게 되냐면, 이렇게 끼인 각을 구할 때도 종종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끼인 각을 구할 때. 요 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요 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요 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변형. 됐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요 식을 변형하면은 끼인 각만 남겨놓고서 이쪽 이항을 딱 시키면 요 따위 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죠?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순간 요 내적은 요렇게
그 다음에 크기니까 각각 요렇게 됐죠? 자, 자주 사용될 겁니다. 끼인각에 대한 얘기 뒤에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